오늘 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 정말 근사한 안과의 유행성 각결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병이라고 하죠. 눈병이 유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병에 앓기도 하고 눈에 결막염, 눈곱, 눈이 붓기도 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가 일시에 문을 닫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도 안과 의사를 시작한 것이 1986년도 그때 전공의 시절에 눈병을 앓았습니다. 눈병을 앓아서 눈에 눈곱이 나오고 한쪽 눈에 눈병이 앓고 난 뒤에 반대쪽까지 눈병이 옮았는데 진행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안과 의사가 굉장히 부족한 시절이어서 눈병을 앓았을 때 그때 안경을 끼면서 환자를 안 볼 수가 없는 환자가 많이 오니까 대학병원에 그래서 환자들한테 옮기지 않고 손을 잘 씻으면서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40여 년이 되었는데요. 유행성 각결막염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유행성 각결막염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유행성 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행성 눈병이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많은 것이 유행성 각결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유행성 각결막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10세 시대에 유행성 눈병을 알아보지 않고 지내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은 손을 잘 씻고 그리고 수건도 다 따로 쓰기 때문에 옛날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수건을 다 같이 쓰고 또 세숫대 물을 다 같이 받아서 쓰기도 하는 그 시절에 다 한 명이 한 가족에 처음 들어오면 다 옮아버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학교 학급에 한 학생이 오면 전체 눈병이 옮았던 그 시절 유행성 각결막염. 지금 어른들은 대부분 눈병을 한번 앓았습니다. 눈병이 한번 앓으면 다시 생기지 않느냐? 유행성 눈병에는 많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고 또 유행성 각결막염이 생긴다고 해서 또 어느 정도 면역이 있다가 다시 감기처럼 다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유행성 각결막염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왼쪽 눈에 눈이 충혈이 많죠. 오른쪽에도 눈이 충혈이 많고 빨간 눈곱이 나오죠. 이렇게 이거는 흰 눈곱이 나오죠. 눈병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런 눈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 눈에는 눈이 피가 나올 정도로 빨간 눈물이 나오면서 빨갛게 충혈인지 출혈인지 그렇게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불편하겠어요. 이렇게 유행성 눈병은 결막에 생기는 질환이다. 결막. 덥고 습한 여름철 유행성 눈병을 주의하라. 항상 여름철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은 여름뿐만이 아니라 사계절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성 눈병을 조심하세요 하는데 그 유행성 눈병의 중요한 두 가지가 유행성 각결막염, 대부분 유행성 눈병이라 하죠. 그 다음 아폴로 눈병,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둘 다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결막염은 무엇이냐? 결막은 보면은 이렇게 눈꺼풀이 안검이 있고 안검을 둘러싸고 이 막이 결막입니다. 결막. 눈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결막이죠. 결막. 눈을 뒤집고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막 이게 또 결막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결막으로 구성되는데 자, 눈의 흰자에 있는 부위 이게 안구죠. 안구에 있는 구결막
구결막이라 하고, 이 안에 있는 결막을 검결막, 안검 안에 있는 결막에서 검결막이라고 합니다. 결막이 되어 있죠. 안구의 전반부를 덮고 있는 얇고 투명한 점막입니다. 점막. 그러면 점막이란 부분에, 막이 되어 있는 점막이란 그 부분에 세균 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결막염이라 하고, 그 결막염 중에 바이러스성 결막염 그리고 세균성 결막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증상은 주로 이렇게 눈이 충혈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물 생산이 떨어지면서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눈에 결막에 생기는 염증이 결막염이다. 결막이라는 부분을 우리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은 보았죠. 자, 그러면 유행성 눈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결막에 생긴다고 했죠. 눈의 결막에 생기는 질환이 유행성 눈병인데, 눈꺼풀을 이렇게 우리 장난친다고 많이 뒤집죠. 이렇게 뒤집고 나면은 이 부분 검결막, 눈꺼풀 결막이죠. 그 다음에 안구, 눈의 결막, 구결막, 점막이라 했죠. 점막에 입천장이라든지 코안이라든지 눈의 결막, 이 부분이 점막이라고 합니다. 이 점막에 생기는 염증, 감염성 질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질환들에 주로 생기는 것은, 결막염이 생기고 나면은 각막 이 부분에 혼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적으로. 그러면 시력자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력자가 발생하면은 눈이 침침해지죠.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눈병을 앓은 환자분들을 각막 수술, 각막 레이저 수술을 해서 건식 교정 수술을 할 때 그 각막 뚜껑을 벗기고 보면은 흉터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각막 흉터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흉터. 이 흉터가 유행성 눈병을 앓고 난 뒤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수술할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행성 눈병은 결막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막은 눈꺼풀 안쪽 그리고 안구 쪽의 결막, 이 두 가지 결막에 다 생기는 것이죠. 증상 첫 번째는 뭘까요? 충혈, 눈이 빨갛게 변합니다. 토끼 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결막염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그리고 대부분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말고 또 세균성이 있습니다. 세균성. 또 임질균, 여러 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감염성 결막염이 있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충혈되는 거. 아침에 잠을 밤에 못 잤다. 그럼 눈이 피로하다. 그럼 충혈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조직이 자라나서 각막으로 자라는 검열반, 군날개. 그리고 렌즈를 끼고 잤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 눈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 눈의 충혈, 공막염, 알레르기 질환들, 그리고 눈에 다쳤다. 공이 날라와서 눈에 부딪히면 자연히 혈관이 커지거든요. 이렇게 눈이 충혈이 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눈이 충혈이 있는데, 충혈은 또 출혈과는 달라요. 출혈은 피가 나는 것입니다. 피가. 충혈은 혈관이 확장되는 것을 충혈이라고 하고, 출혈은 피가 나는 것을 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러면은 나중에 병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눈의 충혈은 많은 여러 가지 질병들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증상은 눈곱입니다. 눈곱.
아이고, 눈곱이 많이 누런 눈곱이 끼었어요. 이 부분 눈곱은 눈꺼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에 구결막, 눈 뒤집으면 뒤에 있는 검결막, 그 점막이라 했죠. 그 점막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와 세균 두 가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감염이란 것은 여러 생물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감염이고, 그리고 전염은 사람에서 사람, 사람에서 동물, 여러 물체 전해지는 것을 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바이러스가 잘 보일까요? 돋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성 결막염이고요. 전자현미경. 세균성은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이고, 세균은 조금 더 큰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보는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균이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결막염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렇게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세균은 박테리아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다. 바이러스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눈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균성 결막염은 누런 눈곱이 나오는 것이 크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성 각결막염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아폴로도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이 부분을 구분한다면은 앞으로 결막염 구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눈곱이 너무 누런 눈곱이 나오죠. 뭘까요? 세균성 결막염일 가능성이 많죠. 세균성 결막염이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증상이나 나타난 사인을 보고 알 수 있지만은, 물론 세균 검사를 해보면은 정확한 확진이 되죠. 자, 결막염의 원인은 전염이 됩니다. 전염. 그러니까 감염성 바이러스 때 아데노바이러스가 대부분입니다. 상기도 감염, 목 감기와 같이 오는 것 있고요. 대부분 한쪽 눈에 시작해서 양쪽 눈으로 다 전파가 돼서 대부분 양쪽 눈의 눈병을 다 앓게 되죠. 한쪽 눈만 정상인 사람 거의 없어요.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반대쪽 다 옵니다. 그러면서 눈곱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귀 앞에 임파선이 부어요. 이 앞에 약간 부으면 누르면 약간 통증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심하면은 막이 생깁니다. 막이 분비물이 나와서 막처럼 결막에 붙어버린 거예요. 뒤에 보면은 막이 붙으면은 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의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빨리 해줘야 되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막결막염이 있으면은 나중에 검결막과 구결막의 유착이 발생하고 붙어버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벌리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억지로 또 떼어서 다시 정상대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 전에 떼기 전에 미리 조기 치료를 하면은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감염성의 바이러스가 있고, 감염성의 박테리아는 세균이죠. 세균. 항색 포도상 구균이나 폐렴이나 연쇄상 구균, 인플루엔자균 등 한홍성 배출물, 눈곱이 누렇게 나오는 것이 박테리아, 눈곱이 끈적끈적한 실눈곱이 나오면은 바이러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신생아,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에 눈곱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생아 결막염도 출생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막염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성입니다. 이거는. 자, 첫째,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한번 볼까요?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뚜렷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호전이 됩니다. 이게 충혈이 되고, 이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유행성 각결막염의 원인 바이러스죠. 아데노바이러스. 아폴로 눈병은 또 엔테로바이러스 코사키 바이러스라 이런 또 바이러스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이러스성 결막염은
우리는 전염이 어떻게 될까요? 눈에서 눈곱이 손에 묻어서 어디에 묻혀놓으면은 옷에 묻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묻혀서 자기 실이 눈에 되었을 때 그 감염이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라. 이것이 전염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럼 유행성 각결막염이 뭘까요? 아데노 바이러스 8번, 19번, 37번 아데노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또 변형을 하면서 여러 종류가 변형된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데노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이렇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상으로서는 눈곱이 많이 깨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져요. 눈을 벌리면 눈을 벌릴 정도로 눈이 떠질 정도로, 그리고 눈에 무엇이 콩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래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눈에 이물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래알처럼 거칠거칠한 느낌, 머틀머틀한 느낌, 그리고 눈꺼풀이 붓습니다. 그리고 양안에 눈에 충혈, 출혈, 동통, 눈이 아프기도 하죠. 귀 앞에도 아프기도 하고. 아프니까 눈에 충혈이 되고 눈곱이 나오니까 눈물이 당연히 나오죠. 그 밖에 눈부심도 나타나기도 하죠. 정상들의 눈에 결막염, 눈곱이 생기는 증상부터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각막, 상피에 점사 혼탁이 발생하죠. 혼탁이 이렇게. 혼탁이 발생하면은 시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집니다. 그리고 3, 4주 정도 지속이 되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별로 많이 없으니까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인후통, 이런 감기 증상까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각막 상피와 점상 혼탁, 이럴 때는 혼탁이 발생해서 시력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안과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잘 받아야 그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행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이라 했죠. 이렇게 결막에 생기는 질환이다. 아데노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파 경로는 직접 접촉입니다. 공기 중을 통해서 접촉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침을 할 때 해치하면은 입에 있는 그런 기침 비말이 날아가서 전염이 되는데, 눈병은 접촉성입니다. 접촉성. 접촉을 안 하면 안 생기는데, 눈과 눈이 접촉이 안 되잖아요. 눈과 눈이. 눈에 있는 눈곱이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수건에 묻어 있거나 볼펜에 있거나, 그럼 그 볼펜을 사용한 또 다른 정상인이 그 볼펜을 만지고 난 뒤에 찝찝하네. 눈을 비비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은 그 눈과 손과 또 타인의 손과 눈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이 직접 접촉이죠. 어떻게 보면 간접 접촉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 그죠?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또 바이러스가 환자의 눈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있다가 또 들어가는 그런 또 눈병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 있지는 않고 접촉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유행성 눈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 원인은 첫째 접촉이라 했죠. 접촉. 그런데 이 부분은 발병 후 2주 동안 3주까지 갑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초기에. 눈병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 이전부터 전염성이 심하기 때문에 물놀이 가서 그 바이러스가 그 물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복기가 얼마나 될까요? 저 친구하고 눈병 있는 친구를, 눈이 빨간 친구를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오늘 나한테 눈에 눈곱이 나오고 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잠복기가, 그게 잠복기입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로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고 그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합니다. 점점점. 증식을 한 어느 정도 자라서 바이러스가 숫자가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간이 잠복기라 하죠. 잠복기. 백이 감염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7일, 일주일이죠. 5일에서 10일까지 걸리는데 보통 7일 전에
5일에서 7일 전에 만났던 사람이 눈병이 있었다. 내일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5일 내지 일주일 뒤에 나타나면은 유행성 각결막염이라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를 가지고. 잠복기가 바이러스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 잠복기만 가지고도 유행성 각결막이구나, 언제쯤 나타나겠구나 알 수가 있죠. 증상으로서는 충혈이라든지 눈의 통증, 이물감은 눈에 무엇이 들이는 느낌, 눈곱, 그리고 눈물, 흘림, 많은 증상들이 눈이 불편해요. 그리고 또 충혈되기도 하고 눈꺼풀이 붓기도 하고 또 눈꺼풀에 부어오르는 눈꺼풀이 퉁퉁 붓기도 하는데 심하면은 합병증이 있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시력이 저하되는 거, 또 건조증, 그리고 눈꺼풀하고 결막이 유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은 반드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결막을 치료를 해줘야 이런 합병증이 생기지 않죠. 유착이 생기면서 또 눈꺼풀이 또 처짐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행성 각결막염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꼭 기억하셔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유행성 각결막염은 전염성이 됐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아데노마 바이러스. 한쪽 눈에 시작해서 반대쪽 눈에 대부분, 오른쪽 눈은 정상인데 왼쪽 눈은, 오른쪽은 충인인데 왼쪽 눈은 정상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5일 사이에 반드시 왼쪽 눈도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근데 한쪽 눈 처음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어요. 왼쪽 눈도 증상이 똑같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증상이 시작되면서 면역력이 작동하면서 왼쪽 눈은 증상이 약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오른쪽 눈은 심하지만은 반대쪽은 조금 경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잠복기는 5일에서 7일. 그러면 대부분 안과 선생님은 알아요. 이 눈 상태가 얼마나 정상이 갈 것인가. 보통 2주, 오래 가면은 3주 정도 지나면은 바이러스가 눈에서 소멸됩니다. 왜 소멸되냐? 몸에 있는 면역력이 키워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합병증으로 막이 생깁니다. 막이. 각막염 생기기도 하고 시력 저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을 만졌다. 안과 의사들이 눈병이 안 걸리는 손을 매일 씻습니다. 손을. 그죠? 손을 자주 씻어라. 렌즈를 낀 채로 수영을 하지 않는다. 눈병이 유행할 때는 수영장 가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는 또 수건을 다 따로 써야 돼요. 요새는 다 따로 쓰고 있죠. 그리고 환자가 만진 물건은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예방 수칙을 꼭 지키면 유행성 각결막염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아주 예쁘게 생긴 병들이 많죠. 안약병들. 이런 부분 대부분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을 넣는 순간에 눈이 하얘지는 거 깨끗해져요. 참 좋구나 하는데 치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충혈만 없애는 약이란 사용하지 마시고 항바이러스제 안약이나 연고, 그리고 항생제 안약, 연고, 그리고 눈에 각막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결막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연고를, 이때는 또 혼자서 잘 못 쓸 경우에는 또 각막이 껍질이 벗겨지거나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안과 의사 의논해서 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약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충혈이 되고 눈곱이 나고 많이 힘들어요. 눈물을 넣으면 상당히 많이 눈이 부드러지죠. 이렇게 정상적인 안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치료 2. 자, 보세요. 이렇게 결막, 구결막이죠. 이건 검결막이고, 검결막, 눈꺼풀 안검에 생긴 결막, 그리고 안구에 생긴 결막, 충혈이 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이 생긴 거예요. 위막. 그러니까 눈곱이 조직과 뭉쳐서 하나의 막처럼 이렇게 전체로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상태로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은 결막이 유착이 발생하죠. 있죠. 피부에 흉터가 생기면서 피부가 유착이 일어나면서 당기지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눈에도 유행성 결막염에 치료 안 하면은 이게 유착이 되면서 흉터가 생기고 위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막을 떼줘야 되겠죠. 이렇게 핀셋으로 마취를 하고 떼어줍니다. 그러면 정상이 되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떼어주지 않고 놔두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오면은
아, 옛날에 눈병을 심하게 앓았구나. 안과 의사들이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만드는 세포들이 이 결막에 있는데 눈물을 만드는 기능이 많이 파괴돼 버립니다. 이 막이 있으면은.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을 반드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떼어줘야 됩니다. 집에서 떼다가 또 세균 감염 올 수 있으니까.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정상 각막 혼탁이 있죠. 이게 유행성 눈병의 각막 혼탁.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죠. 이 합병증이 발생하면 시력이 안 나옵니다. 이게 라식 수술할 때 이 각막을 벗기면 이렇게 흉터가 또 보여요. 표면상에 안 보이더라도. 그래서 유행성 눈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에서 이런 합병증, 위막, 각막 혼탁, 합병증을 치료를 해야 나중에 성장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유행성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에 자주 하는 질문. 바이러스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인한 시력장애 발생 위험은 시력장애 발생할 수 있죠. 그죠? 각막 혼탁 발생 가능성으로 시력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테로이드 안약을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눈병 초기에 스테로이드 안약을 투여하면은 도리어 합병증으로 각막 이 상피가 벗겨지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막 혼탁이 발생할 때 스테로이드 안약을 안과 선생님이 적절하게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기와 같이 오는 눈병이 또 있습니다. 질문. 그렇죠. 인후결막염이라고 유행성 눈병이 일종인데 유행성 각결막염과 같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질환입니다. 그와 같이 눈병과 같이 인후통, 목이 아프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콧물이 나거나 목 감기 증상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눈 감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기 치료와 눈병을 같이 치료한다. 그러니까 유행성 각결막염 그리고 인후결막염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죠. 이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2004년도 스리랑카 해일이 일어나서 지진 지역에 인도양 지진으로 어뢰봉사를 가서 우리 선임들과 같이 어뢰봉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다 많은 분들이 가서 도움이 됐죠. 그때 스리랑카 실론섬이죠. 인도 오른쪽에. 그래서 이 재난 지역에는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뢰봉사하고 의사들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그때는 저희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하고 어뢰봉사를 합니다. 전신철량, 안구구백염, 유행성 각결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안과의사 정근입니다. 감사합니다.